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환경인데, 걱정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당 이렇게 대표. 뭐, 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는 먼저 모두 발언이 있고요. 모두 발언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대표님께서 인사 말 먼저 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여당 대표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순서 정해놨습니다. 순서 정해. 마이크가 없어서 시간 되면 저 마이크 꺼질까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주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맹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함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곧 취임 100일을 맞이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짐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짐을 여당과 또 야당과도 함께 나누시면 조금 더 그 무게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 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북중러의 위협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또 국내 기업들의 기업 환경도 또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도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도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들을 살피셔서 기업들이 숨쉬고 원활히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여건이 녹록치 않고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결국 코스피 5천도 허망한 구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5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고 결국은 경제가 바탕이 튼튼해야 주가도 받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자 욕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규제 중심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소비자는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은데 공중전화를 계속 늘리면 수요자의 수요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뭐 또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이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의 즈음에서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또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계속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어쨌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기를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서 우리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외국에 바라보는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여러 법안들, 특히 특검을 연장하거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이 강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정치적 대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균형추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대통령께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대통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인생을 다시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출발이 돼서 이런 소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 성과로 이어지는 자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